그거 되게 그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 안 써요. 뭐 한다? 우상향한다. 적어요. 이것은 그래프에서 적어봐요. 우상향. 원인이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고요. 그 물건의 공급량이 변하게 되면 곡선상의 점유이동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양이 늘어나면 공급 양의 증가, 양자가 붙었나요? 네. 이렇게 되면 공급 양의 감소라고 합니다. 양자가 붙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공급법칙을 의미해요. 법칙,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양을 일일이 해요. 화살표 봅니다.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인가요? 반대 방향인가요? 같은 방향. 그럼 비례라 그래? 반비례라 그래? 비례. 같은 반으로 움직이면 비례. 반대로 움직이면 반비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이건 어때요?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줄이라는 거. 비례관계 맞죠? 이게 공급법칙입니다. 공짜 마음하고 수요자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보죠.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원인이 되면 그때는 곡선 자체 이동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수요가 이기게 되면 공급이 상대로 이렇게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 물건 가격은 단위당 100이 맞습니다. 근데 자, 그 물건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그 물건을 생산할 때 소비되는 생산 요소 비용이 이제는 절반밖에 들지 않는답니다. 물건 가격이 여전히 100을 받을 수 있고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게 이익 맞지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만큼 수준에서 양을 더 늘리려 하는 의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양을 늘리려 합니다. 양이 늘어나죠. 그럼 이건 뭐라 부를 것 같아요? 그렇지. 공급의 증가. 양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원인이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니었죠. 그리고 양이 늘긴 늘었죠. 그러면 이때는 공급량의 증가가 아니라 뭐라 한다? 공급의 증가라고 한다. 이게 약속이야. 이건 철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시험 문제든 수요 공급 이론 출제되면 이렇게 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이든지. 중개사 시험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간평사 경제학 시험이든 회계사 경제학 시험이든 똑같아. 그렇지?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생산비 2배 올랐어요. 그러면 동일한 대가를 받고 물건을 팔 때 어때요? 불리해졌죠? 네, 그러면 양을 줄이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이려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감소. 됐습니까? 네, 이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죠. 이건 공급법칙을 하지 않는다. 공급법칙이란 해당 상품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가 비례 관계일 때 공급법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수요와 공급자의 마음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이보다 재밌는 게 나와봐라 그래. 자, 여러분이 방금 수요 공급과 관련된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선배 수험생들이 저한테 배우지 않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왔다는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단추다.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학에 좀 어려운 어떤 관문을 지금 하나 좀 넘은 겁니다. 이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잘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마음을 살펴봤죠. 그럼 시장에서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자, 저번 주에 가르쳐 드린 거. 두 의사가 일치하면 뭐라 한다? 이퀄리브리엄.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중이라 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흔들바 이야기다 하고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 그렇지. 균형. 누구야? 내가 커피 사줄게. 응?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일단은 2번은 이미 끝냈어요. 2번은 끝냈죠? 아니, 요거. 이 뭐, 두 번째 페이지. 교재에서 그걸 찾아갖고 밑줄 그는 것보다 탁 보는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자, 그래서 거기 큰 그래프 하나 보입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부동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경유가 어떻게 결정되나? 나와 있죠? 그거 보자, 이 말이야, 그거. 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마음이 일치하면 균형이라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거 봅시다. 이제 좀 크게 그려서. 야,
재밌겠다.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학원이 나올 걸. 그랬죠? 대답이 점점 작아져. 이렇게 재밌는 것을 말이야. 주변에 소문 좀 내봐. 진짜 우리 원주새로 갔더니 말이지 학교를 너무 재밌게 할 사람이 있다. 더군다나 잘생기기까지 했다. 키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키는. 자, 그래서 애기야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 이렇게 보셨어요. 봐요. 수요자의 의도와 공짜 의도가 일치하는 점 맞습니까? 네, 여기 균형이에요. 이렇게 일치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 거래량,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은 변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자, 이제 이게 흔들발 밀듯이 한번 밀어볼게요. 가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값이 이제 비싸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이 가격 수준에서 공짜 마음하고 수요자 마음은 달라지죠? 자, 아까 우리 배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자는 양을 뭐리 하고 줄이리 하고 수요량이 감소. 공짜는 양을 늘리리 하죠? 그럼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 의도된 양은 여기에 있고요. 공급자의 의도된 양은 여기에 있어요. 누가 더 의도된 양이 더 많습니까? 공급자가. 다시 값이 상승하니까 수요자는 양을 줄이려 해요. 근데 공급자는 양을 늘리려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갭이 생겨요. 공급이 더 많지요? excess supply, 초과 공급이라 합니다. 자, excess, 초과, supply, 공급. 이 표현이 우리를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서구의 학문이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올 때 번역을 excess supply 그대로 번역해서 초과 공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읽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초과 공급?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다는 뜻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초과는 많아졌다, 많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하고 한글 표현이 이렇게 번역상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초과, 많다, 뭐가? 공급이 이렇게 하세요. 초과 공급이란 공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림에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까? 그림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죠? 빨리 적어요. 초과 공급이란 무슨 뜻이다? 의미가 뭐예요? 빨리 적어요. 공급이 많다 적어봐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 봤나? 내 남편보다 친절하죠? 네, 자, 강의실에서만. 자, 그래서 초과 공급이란 뭐가 많다? 공급이 많다. 여러분, 시장에 갔더니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장사질 이루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거기 나온 물건 값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올라가? 떨어지지. 살 사람 없는데 물건만 많이 나왔어. 그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 상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면 물건 살 사람 없는데 물건을 팔 양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져. 그걸 팔아야 되니까 골라 이런단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죠? 하락. 그러면 그 우측에 빈 공간에 적어요. 변화가 어떻게 돼요? 빨리 적어요.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 하락 적습니다. 변화. 초과 공급은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떨어지기 힘들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이 다음에 이제 1, 2월 달은 이런 자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실제 적고 뭐 이런 작업 없어요. 이렇게 강의하고 이 부분 끝나버려. 이제 11월부터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해. 정말 기초부터 하거든요. 자, 반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봅시다. 자, 가격이 하락했어요. 여러분, 값이 싸졌어요.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하고 공짜 의도가 서로 다르죠? 자, 공급자는 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양을 줄이려 하지. 수요자는 양을 늘리려 하고. 그럼 이렇게 갭이 생겨요. 뭐가 많아요, 이제는? 수요가 많지. 그럼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초과 수요, excess demand. 초과 수요. 초과 수요란 그게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수요가 많다. 적습니다, 빨리. 초과 수요란 많다. 수요가 많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합니다. 이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자, 물건은 없는데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값을 올려도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를 얻으나 봅시다. 가격이 하락하게 됐었죠. 아까 초공급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는 양을 늘리려 하고 공급자는 양을 줄이려 해서 다시 균형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공급자는 양을 늘리려 하고 수요자는 양을 줄이려 해서 이렇게 균형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시 균형으로 오는 겁니다. 흔들발 밀면 나중에 멈추듯이. 이해됐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가격 변화죠? 가격 변화에 따라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생겼을 때 균형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제는 이동하죠? 조금 전에는 곡선상의 이동이었잖아.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먼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죠? 얘가 로또 맞았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강식품에 장수에 아주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이제 발견됐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수요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요 증가. 자, 이제는 아까는 공급수를 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급수를 그리고 수요 증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 봐요.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 아니죠? 양이 느는 거 맞지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요. 자, 이걸 이해를 해보자. 여기 잠깐 봐요. 가격이 P0였는데 공급은 그대로 있었죠? 근데 살려는 의도가 늘어났어. 그럼 이만큼 뭐가 돼? 뭐가 더 많아졌어? 수요가. 그게 뭐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가격이 좀 전에 어떻게 된다고 적었어? 조금 전에 어떻게 적어놨어? 그거 적어놓은 거 봐요, 위에. 상승한다. 칠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는 양을 늘리려 하고 수요자는 양을 줄이려 해서 이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점이 여기가 이쪽으로 갔다 이리 간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여기서 이리 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은 늘고요.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극단적인 거 말고 우상향 공급곡선, 우하향 수요곡선을 전제를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해봅시다. 이 학원에 수강생이 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딱 10곳만 있다 칩시다. 다른 건 다 없고. 이거 허허벌판이고 학원 하나, 식당 10개.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 학원 수강생이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럼 주변에 10곳의 식당에 밥에 대한 수요는, 점심식사 수요는 증가하겠죠? 많이 먹게 되잖아. 그리고 슬그머니 값을 올려도 팔릴 가능성이 있어. 이해했어요? 같은 얘기야.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수요가 감소. 수요 감소. 자, 식당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 수강생이, 식당은 10곳인데 수강생이 100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 수육신 좌측 이동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 하락하고 양은 이렇게 줄게 돼 있어. 두 사람이 먹어봐야 두 끼 아니야? 그럼 그거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점심 특선, 특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설득력 있죠? 아, 이거 참 재밌네. 아, 이런 게 있었네. 재밌다. 아셨어요? 봐봐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알게 되면 재밌는 거예요. 모르면 죽음이고. 이제는 이렇게 봅시다. 식당 10곳, 수강생 100명. 이제는 수강생은 변화가 없어요. 100명 수강생인데 식당이 늘었다? 10곳 식당이 100곳으로 늘었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거 맞죠? 팔린 의도가 늘어납니다.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밥값은 싸지고요. 밥 먹고 집에 가서 밥 먹어. 밥 먹고 집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 100명. 재밌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수강생이 100명인데요. 식당이 아까 10곳이라고 그랬죠? 근데 식당이 이제 한 곳으로 줄어버렸어요.
공급 의도가 줄어든 게 시장에서. 맞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의자 수도 한정돼 있고 값도 비싸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우하향 수요곡서, 우상향 공급설 전제로 하였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제 생각해보고 그래 수강생이 100명이고 식당이 10곳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답안이 내라 그래. 응?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답안이 내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그래서 결론을 기억해버리기 좋아요. 결론을. 여기 봐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4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각각 변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수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같은 말입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어? 자,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줄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수급량이나 균형 거래량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두 표를 다 써놨죠?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자, 이거 수요 증가 결론 읽어봐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수급량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요 감소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수급량은 감소하고. 공급 증가는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수급량은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수급량은 감소하고. 잠깐 읽어봐요. 두 글자 읽어봐요. 이거. 보니까 양을 나타냈네. 빨리 확인해봐요. 맞죠? 다 양을 나타냈죠? 그럼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증가 오른쪽에다 화살표 이렇게 해봐요. 증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양 이렇게 적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감소, 여기 봐요. 양 감소, 양 증가, 양 감소. 화살표 다 해봐요. 동그라미 1, 2, 3, 4번 모두 다 했습니까? 자, 만약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 증가란 표현은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여기 봐요. 이 수요 증가 감소는 보니까 가격과 양이 같은 방향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수요 위에다가 가격을 적고요. 적어봐요. 가격을 적었어요? 화살표 표시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고요. 수요 감소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고 양은 감소하고 그래요. 됐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해요? 공급은 반대가 되죠? 3번, 4번. 이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 결론을 기억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결론을 기억해버리라고요. 오늘 숙제입니다. 자, 4가지 패턴 다 기억하고 오셔요. 자, 정리해봅시다. 자, 수요가 증가 감소. 다시 우상향 공급선, 우하향 수요곡선 전제를 했을 때 수요가 증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이 증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과 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7번. 요거 양은 아가씨들의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김양, 이양, 박양. 맞죠? 자, 가격이란 총각과 양이라는 아가씨가 사귀는데 양이라는 아가씨가 가면 수요가 같이 따라가죠.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수요 증가 감소는 증가 감소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 수요 감소까지 했고요. 이제 공급 증가 들어가봐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이건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남자가 삐졌어, 뽕해졌어, 공격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하세요. 삐져서 반대로 간다. 여기는 자기 어디가 같이 가고요. 여기는 흥 반대로 가. 삐져서 흥 반대로 가. 이렇게 하세요. 다른 방법 없어.
그걸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꼭 봐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요 결론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는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한 걸 살펴봤죠. 이제는 동시에 변할 수도 있잖아.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고 동시에 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다. 저기 봐요. 그 밑에 봐봐요. 5번 부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럼 타입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지 말아요. 잘 봅니다.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딱 이만큼. 근데 공급도 딱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때는 가격이 변화가 없고요. 대신 양은 증가해요. 자, 수요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이 자 감소했죠. 공급이? 공급 감소해 봅시다. 네, 그냥 증가해. 귀찮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공급 증가는 조금만 증가한 거야. 그럼 요점에서 요점으로 간 거죠. 크기가 다르잖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반대로 수요는 증가했는데 조금 증가했어. 근데 공급은 크게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점에서 요점으로 바뀌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양은 증가해요. 맞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가격하고 양을 나타낼 때. 자,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이거 뭐예요? 양을 나타내죠? 화살표 한번 해봅시다. 위로 올리면 되죠? 양 증가. 가격은 상승. 올라가 그러지 말고 이제 상승 그려봐.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상승이라 그래요. 가격이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하락. 물론 오른다 떨어진다 그 표현도 쓰지만.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낼 때는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우리 약속합시다. 되게 그렇게 표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읽어봐요. 증가. 가격은 반대로 하락. 봐요. 둘 다 양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증가해. 봐. 셋 다 증가했잖아. 맞죠? 근데 가격은 이건 변화가 없고 이건 상승하고 이건 하락하고 그러죠? 세 가지 타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자 봐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여기 봐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럼 뭐예요? 양 증가는 당연하고요. 가격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가격 상승 효과가 가격 하락 효과보다 더 크죠? 그럼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 케이스야. 수요 증가가 더 큰 경우. 그래서 크게 변한 것이 결과를 좌우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양은 어차피 증가하죠. 근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효과가 더 크다면서. 그럼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 이때는. 만약 둘의 크기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은 서로 상쇄돼서 불변이 돼요. 가격은 불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했는데 크기를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수급량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나와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세 가지 타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 알 수 없다. 만약에 크기가 주어졌다. 그러면 크게 변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큰 것이 결과를 좌우하니까. 아셨어요? 근데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균형 가격이나 양, 균형 거래량 수급량이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와요. 사례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나타났어. 크기 변한 것과 그 결과 같아요. 근데 A, 변화 크기가 없다면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P 봐봐봐. 동그라미 1번에 P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 화살표 지금 그려놨잖아. 다. 얼마나 친절하게 해놨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뭐 알 수 없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해됩니까? 수급량은 까만 화살표로서 둘 다 증가하죠. 반드시 증가합니다. 근데 한편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수요 증가가 결과를 좌우해. 여기 봐요. 수요 증가 여기 읽어봐요. 여기 양 증가, 가격은 상승.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수급량 증가하고. 만약 수요 증가가 작고 공급 증가가 크다. 그럼 뭐가 결과를 좌우해?
공급 증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 균형수렴 뭐? 증가. 3번 한번 봐볼까요? 3번? 수요 감소, 가격하고 P, Q가 아래로 화살표 흰색이네. 공급 증가 봤더니 가격은 아래고 양은 까만 화살표 위로 돼 있네. 어떤 게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까? 양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Q가 양이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양은 알 수 없다. 야, A 들어가 봐요. 균형 수급량은 뭐? 알 수 없다. 만약에 수요 감소가 더 크다. 그러면 수요 감소가 결과를 좌우해. 가격 하락, 양 감소. 지금 논리 알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그래프 그리고 자빠지는 거야. 이거 그리고 있으면 답안지 내라간다니까? 응?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 그래프 그리면 안 된다. 세 개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외워야 한다. 오늘 숙제라니까 이게. 마지막 이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조금 전에 3번 그거 해볼까요? 3번 뭐예요? 수요는 뭐예요? 감소. 공급은? 자, 증가. 자, 만약에 시험 저번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였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고 그러면 수요라는 단어와 감소라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읽어봐. 감소, 양은 감소, 가격은 같은 방향 하락. 읽어봐. 양은 증가, 가격은 반대로 하락. 이렇게 해놓고. 그럼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이죠? 가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반드시 상승해. 아니, 하락. 하락이죠? 반드시 하락합니다. 봐봐요. 둘 다 가격 하락이잖아요. 반드시 하락합니다. 근데 양은 어때요? 양은? 서로 반대로 움직였죠? 근데 만약에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양은 뭐예요? 알 수 없다가 답이야. 알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수요 감소 더 크다. 그럼 결과는 얘가 좌우에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양은 뭐? 감소.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게 더 크다. 그럼 결과는 뭐가 좌우해? 공급 증가가 좌우해.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 양은 증가. 이렇게.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놀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봐봐요. 오늘 배운 거 좀 정의 좀 하고 갑시다. 유물표입니다. 토지 용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물 보도록 합시다. 특성 배웠나요? 특성은 우리 일요일달이 되면 좀 더 자세히 학습을 할 겁니다. 오늘은 거의 제목만 좀 본 셈이에요. 네, 그래서 홍수 피해로 토지가 일부 유실되었다면 토지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영속성. 간척지를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것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용도가 바뀐 겁니다. 부증성. 됐죠? 그게 이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뭡니까?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항성을 지원하고 용도의 다항성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 또는 판단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수요량의 증가 감소와 수요의 증가 감소 원인이 다르죠? 수요량의 증가 감소는 원인이 뭐예요? 해당 상품의 가격. 아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요인은 뭐 하다로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근데 만약에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좌표상에 횡축이 양, 종축이 가격인데 방법이 그래프 자체를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양만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 물건 가격이 원인이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때는 수요의 증가, 수요 감소. 오케이? 공급도 마찬가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공급 법칙이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었나요? 균형이 도달하면 균형 가격 하나, 균형 수급량 하나일 텐데 만약에 가격이 변하게 되면 균형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초과 공급이란 뭐가 많다는 뜻이다? 공급이 많다. 그러면 시장에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가격은 하락. 초과 수요란 뭐가 많다? 수요가 많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 아직도 올라가 이렇게 하네. 상승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결론 기억이라 했어요. 자, 우하향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선 전제를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 양은 증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상승. 오케이? 수요가 감소, 그럼 감소가 뭐예요? 양 감소, 가격은 같은 방향 하락. 오케이? 공급 증가, 그럼 양은 증가, 가격은 반대로 하락. 공급 감소, 그럼 감소, 양은 감소, 가격은 반대로 상승. 요 결론 4개. 이거 꼭 외워야 되겠죠?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래프 뭐 일일이 그리지 마. 이제 언제 그걸 그리고 자빠졌어. 뭐 식당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구분지 안돼. 시험장에서 그거 하면 답안지 내라 하면 답안지 내라. 자, 예전에는 말이죠. 답안지 좀 늦게 내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답안지 제출하세요. 그리고 제출하려면 나가버려 그냥 감독관이. 그럼 0점 처리되는 거예요. 답안지 안 받아주니까. 감독관이 나가버려 끝나버려. 그러니까 요즘은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근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그래프 3개 그리면 돼야 안 되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수요 감소. 자, 양은 감소. 가격은 같은 방향 하락. 공급 증가. 양은 증가. 가격은 반대 방향 뭐? 하락. 근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했는데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돼요. 보니까 가격은 같은 방향이죠. 상승이 하락이에요. 하락이죠. 반드시 하락합니다. 근데 양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크기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양은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오케이? 3가지 타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수요 감소가 더 크다. 그러면 이 큰 것이 결과를 좌우해요. 양은 감소합니다. 만약에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뭐예요? 양은 증가합니다. 크게 변한 것이 결과를 좌우하니까.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둘이 같다. 그러면 감소와 증가는 서로 상쇄되겠죠. 양은 불변이 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오늘 학습한 내용 매우 중요하고 수요 공급 이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거 연습 꼭 하도록 합니다. 네, 수요 증가 감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이거.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항상 끝나면 힘차게 박수. 자, 수고하셨습니다.